많아도 너무 많잖아.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게 특급 의뢰로 분류된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차원이 다르네. 어머, 귀염둥이랑 페이몬이잖아? 몬드에는 어쩐 일이야? 혹시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일부러 보러 온 건가? 못 본 사이에 말솜씨가 많이 늘었네. 리사, 한참 찾았어. 하마터면 오늘 안 오는 줄 알았다고. 원래 오늘은 일할 생각 없었어. 근데 캐서린이 누가 도서관에 중요 의뢰를 수락해줬다지 뭐야? 그래서 보러 온 거야. 어머! 그럼 설마 의뢰를 받은 사람이 너희니? 정말 잘 됐다. 보다시피 최근 한 익명의 후원자가 도서관에 대량의 책을 기부했어. 근데 목록을 훑어보니 전부 도서관에 없는 새로운 책들이더라고.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상당히 골치 아픈 금서도 몇 권 들어있어서 아무한테나 잡일로 맡길 수가 없게 됐지 뭐야. 정말 곤란했어. 나 혼자 이 책들을 전부 분류하고 정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근데 너희가 와줘서 정말 안심이야. 애프터눈 티를 대접해주고 싶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괜찮아. 리사의 의뢰라면 우리한테 맡겨줘. 페이모는 역시 착하구나. 그럼 여기 일은 부탁할게. 천천히 해. 이제 마지막 한 더미만 남았어. 근데 이게 다 뭐람? 추추족 생존 강좌? 추추족은 어차피 책을 안 읽잖아. 구라구라 꽃 재배 가이드? 그런 걸 누가 길러? 그리고 꼬마 마녀 사전. 이름부터 수상해. 게다가 아까 이쪽을 정리할 때 이런 책은 못 보지 않았어? 나 찾았니? 앨리스!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어? 아직 눈치 못 챘구나? 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전을 여는 순간 너희가 마녀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야. 세상에, 어쩐지 이 책이 수상하더라니. 혹시 꼬마 마녀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이야기책 읽어봤니? 읽어본 적 없어도 괜찮아. 이건 명목상 그 이야기책을 쓰기 위한 사전이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거든. 그렇게 말하니까 더 헷갈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나? 예전에 삼자회담에서 마녀회가 바르카에게 한 약속은 알고 있지? 훗날 몬드에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마녀들은 이곳으로 돌아와 몬드의 힘이 되겠다. 하지만 위험이 닥칠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는 건 마녀회의 스타일이 아니야. 에미 그랬어. 이야기 마지막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보다 사전에 복선을 깔아두는 편이 받아들이기 쉽다. 게다가 위기가 언제 닥칠지 누가 알겠어. 다음 생일 수도 있고 당장 내일일 수도 있는 걸 미리 대비를 해둬야지. 그래서 마녀들한테 이 사전을 써달라고 부탁한 거야. 물론 그 이야기책을 명분으로 겨우 불러 모으긴 했지만. 간단히 말할게. 이 사전에는 마녀들이 바르의 수전반을 본 뒤 몬드 친구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만든 과제가 들어있어. 공통의 목표를 위해 동료들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 이거야말로 위기가 닥치기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지. 뭔가 엄청난 일이라도 벌어지는 거야? 그런 말은 아니고
근데 동료라? 몬드의 모두가 동료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아무래도 한 명뿐인 것 같네? 설마 처음부터 이러려고 우리를 끌어들인 건 아니지? 설마 그럴 리가? 참나, 완전 뻔뻔해.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티바티에 대충 들여올 순 없잖아. 숲속에 나무를 숨긴다는 말처럼 이 책들도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도서관에 기부한 거야. 어쨌든 나쁜 일은 아니잖니. 동료들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날 돕는다고 생각해줘. 정말 못 말려. 그래도 몬드의 친구들을 돕는 거라니까 받아들여야지 뭐. 이 사전은 우리가 챙겨뒀다가 친구들을 만나면 책 속의 과제를 전해주도록 할게. 정말 고마워. 그럼 나는 시간 그만 뺏고 이만 가볼게.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렴. 오, 그 많은 책을 벌써 다 정리하다니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네. 귀염둥이, 어떤 보상을 받고 싶니? 덕분에 오후 시간이 비었어. 너희랑 함께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원하는 건 그게 다야? 보수는 잊지 않을 테니 서두르지 마. 너희도 눈치챘겠지만 이 책들은 제목부터 내용까지 평범한 게 없어. 여긴 북대륙에서 가장 큰 도서관인데 이름조차 못 들어본 새 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니 이상해. 어쩌면... 사실 우리 방금 아무래도 나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귀찮은 일이 있었나 보네. 어찌됐든 이미 이 세계에 존재하는 책이니 도서관에 소장할 필요가 있겠지. 밖으로 흘러가서 이상한 사람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야 여기에 두는 게 훨씬 나아. 자, 보수는 여기. 이번에도 고생 많았어. 모나, 너한테 줄 게 있어. 페이몬이랑 여행자구나. 기운이 넘쳐 보이네. 나한테 뭘 주려고? 간단하고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의뢰면 더 할 나위 없겠는데? 비슷해. 네 스승님이 너한테 준 과제야. 그런 건 전혀 원하지 않아. 아니다. 사람은 역시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지? 분명 엄청 골치 아픈 물건일 거야. 내가 할망구를 잘 알거든.
어쨌든 일단 한번 봐볼래? 이 책은 딱히 특별한 구석은 없는 것 같은데? 편지 몇 통이 떨어졌어. 편지인가? 세 통의 편지에 번호가 매겨져 있네? 일단 첫 번째부터 뜯어볼까? 과제 내용이라면 남한테 못 보여줄 내용은 안 적혀 있겠지? 같이 보자. 오랜만이구나. 나는 다리가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어. 시작부터 동정심 유발인가? 진정성이 부족해. 옛날에는 널 혼내려고 쫓아가면 너는 도망치면서 물원소 허영으로 내 주의를 분산시키곤 했지. 이제 네가 없으니 매일 흔들 의자에 누워 있어서 운동 부족이 되어버렸어. 할망구? 잡담은 여기까지 하마. 왕구, 나가 세계의 운명을 어떻게 점치는지 알고 싶으냐? 수메르로 가서 지하 왕국의 문을 찾거라. 그곳에서 두 번째 편지를 열도록 해. 할망구의 이론 체계가 한층 더 개선됐나 보네. 나한테 비기를 전수해줄 생각인가 봐.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너희 사제관계는 참 특이해.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싸우고 학술 얘기를 하면 침울해지고. 그나저나 수메르에 있는 지하 왕국의 문이라는 건 설마 왜 그래? 무슨 단서라도 있어? 네 스승이 말한 곳이 어딘지 알 것 같아. 잘됐다. 조사 시간을 아낄 수 있겠어. 그럼 가이드 비용에 숙식 비용까지 절약하는 셈이니 돈이 크게 굳었네. 더 기다릴 시간이 없어. 바로 출발하자. 방금 교통비 얘기는 안 하던데 설마. 맞아. 오래된 방법을 쓸 거야. 가자. 여름의 추억이 가득한 방법으로 오니까 기분이 상쾌한걸? 여기가 바로 지하 고대 국가 켄리아의 문인가? 분명 많은 비밀과 슬픔이 숨겨져 있겠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읽어보자. 그러자. 두 번째 편지가 어딨더라? 이거다. 수메르엔 이런 말이 있다. 경전을 읽는다고 돌을 깨우치는 것은 아니다. 지혜의 샘물로 메마른 지혜를 적셔야 한다. 이 땅에는 불타는 기상이라는 현상이 있지. 하지만 불타는 기상은 진리를 향한 과도한 갈증으로 불타오르는 현상이니 진실을 갈망하는 기상이라고 부르는 게 본질에 더 적합할지도 몰라. 지하 고대 국가의 기록에 따르면 케니아의 몇몇 거대한 지하 거울 호수는 진실된 우주 별바다를 비춘다고 한다. 그건 물이 열어준 진실을 갈망하는 기상이 거짓된 하늘을 넘어 우주와 연결되었기 때문이지. 그런 거구나. 거짓된 하늘을 넘어야만 우주 성체의 인력과 영향을 관측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밖의 매개 변수를 확보해야만 비로소 세계의 운명을 계산할 수 있지. 자, 이제 과제를 내주마. 켄리아의 문 앞에서 진실을 갈망하는 기상을 열어보거라. 뒤에는 할망구가 계산한 의식과 방법이 적혀 있어. 그러네. 난 이런 행성 궤적이나 룬 문자는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모나, 지금 바로 시도해 볼 거야? 방금 할망구가 개발한 의식의 매개 변수를 빠르게 계산해봤는데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가능할 것도 같아. 나 지금 좀 흥분돼. 의욕이 불타올라. 게다가 나중으로 미루면 또 하루치 숙박비가 나가잖아? 기다릴 게 뭐 있어. 바로 시작할래. 모든 항성을 통하는 사자여, 황도와 적도를 다스리는 나그네여, 그리고 천상에 빛나는 물이여, 공허의 동굴과 굽어진 길. 나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메기스토스. 이곳에서
물로 균형을 맞추노니. 갈증을 풀 지혜와 진리를 찾아. 나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메기스토스, 별들의 현현을 명하노라. 성공했나? 갑자기 마물들이 잔뜩 나타났어! 완전히 성공하진 못한 것 같아. 아주 잠깐만 열렸는데 그 틈에 마물들이 진실을 갈망하는 기상을 넘어왔어. 아, 화나! 진짜 별 하늘은 보지도 못했네. 너희가 내 화풀이 대상이 돼줘야겠어. 기상을 여는 의식은 실패했지만 할망구의 새 이론이 효과는 있네. 물과 수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것 같아. 지금 한번 시험해볼까? 정화의 불꽃 장미 축포! 가시장님의 특별제작 버전이야! 천명은 거스를 수 없어. 운명의 화약. 휴, 다 해치웠다. 할망구가 다 끝나면 세 번째 편지를 열어보라고 했었지? 그치만 성공을 못했는데 열어봐도 되려나? 나 이제 너희 사제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봐, 끝나면 열라고 했지. 꼭 성공하고 열라는 말은 안 했잖아? 열어봐도 될 것 같아. 하긴 어차피 할망구가 대단한 말을 써놓진 않았을 거야.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정말 시도해봤다는 거겠지? 설마 그걸 진짜 열어볼 줄이야? 할망구! 켄리아에는 무수한 별바다 호수가 존재해서 공간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해. 그래서 비물리적으로 하늘 장막을 관통하는 방법이 성공하기 쉽지. 게다가 그곳은 은밀하고 인적 드문 지하에 있어서 설사 실패하더라도 악영향이 널리 퍼지지 않을 거야. 내 제자이니 거짓된 하늘 바깥을 떠돌던 심연생물 정도는 잘 처리하리라 믿는다. 못 이겨도 도망은 치겠지. 넌 워낙 도망을 잘 치지 않니? 난 정말 천재라니까. 물을 쓰는 수잠술은 지혜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데 딱 어울려. 실제로도 수잠반은 거짓된 하늘의 흔들림을 줄여주지. 앨리스가 뭘로 날 이겼는지 모르겠다니까.
있는 건가? 레이저! 느꼈어. 익숙한 냄새 너희였구나. 요즘 잘 지냈어? 헤이, 그럼. 근데 레이저, 왕랑은 왜 우릴 보자마자 사라진 거야? 무슨 비밀 얘기하고 있었어? 사냥 시작하려면 영주 설득해야 해. 사냥? 아, 설마 이게 레이저의 과제인가? 레이저, 늑대무리에 또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다 같이 사냥을 시작하려는 거야? 아니야. 이번 사냥 배고파서 아니야. 적을 죽이기 위해서야. 검은 늑대가 땅을 차지해서 이상한 냄새가 점점 진해지고 있어. 숲을 정화하고 적을 사냥해야 해. 그래서 왕랑이 허락해줬어? 아직도 기억나. 왕랑이 그때... 정확히 뭐라고 했더라? 레이저, 넌 싸움에 끼면 안 돼. 이건 늑대들의 문제야. 속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미안해, 레이저. 괜찮아. 난 루피카와 함께니까. 그리고 사부님한테 영주랑 말하는 법을 배웠어. 리사한테 영주랑 말하는 법을 배웠다고? 알겠다. 왕랑을 설득하는 방법 말이지? 그래서 설득은 성공했어? 힘들었지만 그래도 성공했어. 그 완고한 녀석을 설득하다니 대단한걸? 검은 늑대, 세계의 적이야. 사부님은 그게 늑대 문제 아니고 세계의 문제라고 했어. 영주도 그 말이 맞대. 근데 그래서 늑대들은 안 껴. 이건 나와 검은 늑대의 전쟁이야. 그럼 우리도 도울게. 그 기괴한 수개 사냥개들 우리도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고마워. 너희가 도와주면 다 잘 될 거야. 그럼 사냥은 어떻게 시작하면 돼? 사냥감 함정에 모는 것처럼 검은 늑대를 이쪽으로 데려와야 해. 영주가 검은 늑대 가두면 우리가 처리하면 돼. 준비되면 알려줘. 사냥 시작하자. 좋아! 힘내서 전부 몰아내 버리자고! 계속 공격해! 태양이 나를 정면 기습이다! 해치웠어. 루피카들 왜 여기에? 수개 사냥개가 늑대들을 공격하고 있어! 빨리 해치우자! 위험했다. 늑대들이 도와줘서 다행이야. 루피카들이 수개
하지만 이건 늑대 일이 아닌데. 레이저가 루피카를 돕고 싶어하는 것처럼 루피카도 네가 위험해지는 걸 볼 수 없는 거지. 북풍의 왕랑한테 흐흐, 이건 루피카의 문제가 아니야. 세계의 문제야. 이렇게 말하고 달려와 줬을지도 몰라. 루피카는 루피카야. 나는 인간의 루피카야. 늑대가 아니어도 돼. 그냥 루피카를 도울 수 있으면 그걸로 좋아. 맞아, 레이저. 그래? 분명 그럴 거야. 자, 이제 늑대들이랑 힘을 합쳐서 나쁜 녀석들을 전부 몰아내자. 날 참... 타올라라. 등장! 태양이 나를 따른다. 좋아. 아직 남아있는 검은 늑대가 전부 저기 있어. 준비됐으면 가자. 루피카를 위해. 루피카를 위해. 정면 기습이다. 성공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난 나만 루피카를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 사실 루피카도 마음이 서로 통해야 루피카가 루피카인 거지. 맞아. 이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이제 울프 영지에 바깥 늑대가 나타나진 않겠지? 아니, 그 녀석들은 공간을 찢어서 다시 올 거야. 하지만 나와 루피카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맞아, 맞아.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꼭 우리한테 말해줘. 도와줄게. 너희가 있어서 정말 좋아. 늑대들이 날 부르고 있어. 다들 네가 걱정되나 봐. 그럼 갈게. 정말 고마워.
별과 시면을 향해 어서와 여행자. 안녕, 캐서린. 오즈랑 피슬도 있었구나. 이거 참 우연이네. 우주의 만물은 모두 유야로 떨어지나. 빛을 쫓는 자들은 여명의 경계에서 만나게 되는 법. 정말 우연이네 반가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모님, 여행자님, 반갑습니다. 여행자, 마침 야외 출판사에서 너에게 의뢰를 맡기고 싶대. 의뢰의 세부 사항을 직접 전달하려고 그쪽에서 편집자를 보냈어. 상업 기밀 때문인지 길드에 너무 많은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나 봐. 신소설 극록 작가에 관한 일이라고만 하던데. 이 작가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만약에 우리가 자리를 비웠거나 귀찮다고 거절하면 그 편집자는 헛걸음하는 거잖아. 글쎄, 말 한마디 전하려고 회사 돈으로 여행 나오는 일이라면 이 기회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은 줄을 섰을걸? 의뢰를 받을 생각이 있으면 디어 헌터에 있는 그 편집자를 찾아가 봐. 이나즈마 사람이라 찾기 쉬울 거야. 여행자요? 조급해 말거라. 운명이 그들을 세계의 흐름 속으로 밀어넣는 건 홀로 황폐함에 맞서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을 유야정토의 궤적으로 이끌기 위함이노라. 아가씨도 돕고 싶다고 하십니다. 피슬이 갑자기 적극적이네. 뭔가 속사정이 있나? 그럼 같이 디어 헌터에 가서 그 편집자님을 찾아보시죠. 회사 돈으로 몬드의 공짜 여행을 온 행운의 주인공은 아니, 치목 선생의 편집 담당자 오노데라잖아. 여행자, 지난번에 신세 많이 졌어. 이번에 야인님의 의뢰를 듣고 나서 날 한 번만 더 도와주라. 근데 이쪽에 피슬 황녀처럼 차려입은 사람은 이 몸은 단죄의 황녀 피슬이다. 피슬이고 만나서 반갑다고 하십니다. 이쪽은 피슬이야. 도와주러 온 친구인데 아주 믿음직한 모험가지. 이름이 피슬이었구나. 근데 4번씩 말할 것까진. 나의 이름을 아는 자여, 이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속죄요, 내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이로다. 아가씨의 말씀은 그렇구나. 이름을 기억하는 건 확실히 기본적인 예의지.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10,000번이라도 외칠 수 있어. 도로 와줘서 고마워. 우와, 오지의 통역보다 더 빨리 피슬의 말을 이해하다니. 그럼 시간이 없으니 이번 의뢰 내용을 바로 설명할게. 신소설 극록의 작가 구작가 선생님 알지? 피슬, 아가씨? 구작가 선생의 대표작은 피슬 황녀 야환이라. 아가씨의 말씀은 조물주의 본성이 냉혹한 뿐이라도 유야 정토와 황녀는 그조차 눈물을 흘리게 할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어쨌든 피슬 황녀 야화의 작가인 구작가 선생님이 노드크라이에서 구조 요청 편지를 보내셨는데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여. 간단한 일 아니야? 그쪽 길드나 용병한테 가보라고 하면 되잖아. 가장 큰 문제는 이거야. 구 선생님의 얼굴, 나이, 체형, 국적까지 뭐 하나라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야외 출판사랑은 편지로만 연락을 취하는데 발신지가 대륙 전역에 퍼져 있어. 작가 모임이나 오프라인 행사에도 나오신 적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구작가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내는 게 의뢰의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도 어느 정도 조사는 했어. 알아낸 건 신소 완결 이후로 구작가 선생님의 필체가 달라졌다는 거야. 구작가 선생님을 처음으로 담당했던 편집자도 자기 소설을 쓴다고 그만둔 상태라 그분한테도 추가적인 정보는 얻지 못했어. 존재했던 모든 사물은
단주의 황녀에게 기억되어 유야정토에 남겨지니 원초의 신성한 언어는 스스로 모든 인과를 쏟아낼 것이다. 아가씨의 말씀은 최초의 맞아. 우리도 같은 생각이었어. 그래서 최초의 신소절 극록 원고를 찾아냈지. 이걸 아니, 치목 선생이 보면 흥분해서 기절하겠는걸? 아니, 그보다 진짜로 오즈보다 더 빨리 피스의 말을 이해하잖아. 이건 오즈발도 헨리 흐라프나바인스? 뭐라도 발견한 것이냐? 이름에 헨리는 안 들어갑니다, 아가씨. 확실히 어렴풋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가씨의 자기장, 인력, 인과의 실 그런 것에 가까운 무언가가요.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해. 그분이 투고한 원고지의 문의와 제작 방식은 리월의 경책 산장 거야. 그럼 구작가 선생은 리월 사람인가? 아, 경책 산장에서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면 에이, 설마. 상구야 씨, 고아파의 대사형도 신인상을 받은 작품이라 들어본 적 있어. 상관없다. 눈물의 성도와 속죄의 성도는 비록 행하는 도의는 다를지라도 힘의 원천은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노데라 씨. 오즈, 아무리 오노데라는 통역이 필요 없다지만 우리도 좀 생각해줘. 맞는 말이야. 같은 작가니까 동일인이 아니어도 교류 정도는 있을 수도 있어. 그분을 찾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으흐, 그럼 부탁 좀 할게. 어째 점점 더 시끌벅적해지는 것 같네요. 구작가 선생의 특징에 대해 더 아는 거 없어? 독자 Q&A랑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마가 살짝 벗겨지고 술배가 살짝 나오셨대. 단 걸 싫어하고 심장은 오른쪽에 있고 왼쪽이었나? 아, 오른쪽 맞다. 왼손에는 손가락이 5개 달렸고 심한 불면증을 앓고 계셔. 그리고 눈마다 동공이 하나씩 있고. 아무 특색이 없잖아. 상구야는 여기 없나 봐. 당장은 물어볼 다른 사람도 없으니 여기서 기다려보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 하지만 여기 안 계신 걸 보면 정말로 이분이 노드크라이에 납치된 구작가 선생님은 아닐까요? 이분의 거처를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남의 집을 멋대로 뒤지는 건 좋지 않지만 만약 상구야가 진짜 구작가 선생이면 역시 한번 살펴보자. 쓸만한 단서는 없는 것 같아. 이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물건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본 황녀는 먼지 속 우주의 신비를 꿰뚫어 보았노라. 그 안에 펼쳐진 건 진실을 향해 솟구쳐오르는 지혜의 샘물이니. 아가씨께서 단서인 것 같다고 하십니다. 여기 땅을 파는 흔적이 있어. 설마 상구야가 열성 팬들한테 묻혀버린 건 아니겠지? 여행자 천왕군을 불러서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가장 열성적인 팬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께선 타인을 해치는 분이 아니시니 열정이 이에 못 미치는 팬은 더더욱 그럴 리가 없지요. 거기 누구냐? 천왕군을 부르겠어. 안 죽었구나. 납치도 안 당하고. 갑자기 웬 불길한 소리야? 어? 자세히 보니 저번에 고아파 형 씨랑 왔던 그 친구잖아. 내 오해였나 보군. 근데 우리 집 땅은 왜 파고 있던 거야? 사실 묻고 싶은 게 있어. 혹시 구작가 선생이라는 필명을 쓴 적이 있어? 버섯을 잘못 먹고 환각에 빠진들 내가 구작가 선생일 리는 없지. 그럼 내가 뭐하러 맨날 소설대회에 원고를 넣었겠어? 무슨 창피를 겪고 싶어서 몇 년째 낙선하는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주냔 말이야. 내가 자주 받는 비판이 뭔지 알아? 고전적인 소년 영웅 주인공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도입부의 반전이나 주인공의 역전극도 이제는 진부하다. 요즘 독자들은 구작가 선생님 작품처럼 희발하고 참신한 세계관과 설정을 좋아한다. 납득했어. 내가 진짜 구작가 선생이면 고아파의 대사형이 수상한 해에 바로 정체를 공개했을 거야. 뭐? 그 형편없는 상씨가 구작가 선생님이었다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고 통쾌했겠지. 아직 집에 신소설 극록을 갖고 있던데 그때 행추랑 우리 앞에서 이 작품을 칭찬했던 모습이 생각나네. 네가 구작가 선생이면 자화자찬하는 느낌이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상하긴 하다. 여러분, 상씨 어르신께서 구 선생님은 아니십니다만 이분에게서도 왠지 독특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가씨나 원고와 같은 인연의 기운이요. 어쩌면 제겐 그분과 관련된 사물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됐다. 노드크라이에 가면 오즈가 길 안내를 해주면 되겠네. 그나저나 상구야, 넌 어디 갔다 왔어? 원고지를 사러 갔다 왔지. 나는 깐깐한 사람이라 일로서 문학 창작을 할 때는 양질의 종이를 써야 하거든. 그 원고지와 동일하군요. 그럼 문제 없겠네. 고마웠어 상구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출발하자. 아, 무슨 도움이 됐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별 말씀을. 즐거웠다. 또 다른 세계의 조물주여. 비록 그대가 세운 법칙과 서사는 유화정토 밑에 쌓인 꿈의 진흙에 견줄 수 없지만 말이야. 아가씨께서 어르신의 글이 아닙니다. 고마워 상구야, 잘 있어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격받은 선령이? 왠지 심상치 않네. 게다가 이 선령에게서도 그 신비한 인력이 느껴집니다. 운명이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구나. 황제의 이름으로 날 칠! 흩어져라! 발포! 바위 원석이긴 하지만 레이븐! 어둠을 갈망하거라! 내 부름에 답하거라! 이 선령 우리를 안내하는 것 같아. 따라가 보자.
너희가 여긴 웬일이야? 이 목소리는 니콜이다.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이야. 구작가 선생을 찾으려고 리월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널 만나다니. 그랬구나. 구작가 선생은 바로 이 아이야. 안녕. 이 얼마나 기이한 황혼인가. 엄마네 유야에서도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도다. 그게 사실은 나도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직접 생각을 주고받는 게 말하는 것보다 편하잖아? 글을 쓰는 건 훨씬 더 귀찮은 일이고 말이야. 너희도 이해하지? 내가 생각한 설정이랑 줄거리를 시원하게 말하고 나면 이야기를 쓴 거랑 다름이 없어. 근데 또 막상 그렇게 하려니 아쉬운 거야. 그래서 설령 친구한테 내 설정이랑 줄거리를 전부 말해주고 소설가가 되려는 사람을 찾아서 나 대신 책을 써달라고 했지. 그리고 구작가 선생에게는 현실적인 설정을 많이 넣어놨어. 이를테면 탈모라든가? 내가 그 피해자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 예비 작가들의 언어 체계를 끌어다 쓰면서 네 언어 지성도 많이 회복됐잖아. 천사란 인간의 머릿속에서 번쩍 떠오르는 영감이야. 그러니까 예전 일을 다시 하는 거나 다름없지. 그래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 원고는 사람이 잠들었을 때 구작가 선생이 빙의해서 쓴 거니까. 세계를 창조하려는 꿈만 있으면 작가의 인격은 절로 떠오르게 돼. 자동식이랄까? 잠깐만! 그럼 구조 요청 편지랑 오즈가 느낀 신비한 기운은 뭐야? 니콜에게 잡혀서 노드크라이의 감시원이 되어버렸잖아. 구조가 필요해. 지금의 난 하늘의 지식과 힘이 없다고. 그리고 그쪽의 탄생의 인연은 소설은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진실과 허구를 섞은 디테일을 많이 집어넣어. 이나즈마 라이트 노벨에 실제 주문이 쓰여 있었던 적도 있지. 구작가 선생 이야기의 설정은 대부분 은유야. 거기에 나온 생명을 창조하는 법도 완전히 가짜는 아니지. 하지만 이걸 정말 해내는 꼬마 아가씨가 있을 줄은 몰랐어. 아가씨가 멍해지셨네요. 제가 감히 이해해 보자면 아가씨는 소설에 나온 진실 반, 허구 반의 방법으로 저를 창조하셨다는 건가요? 70%의 허구에 30%의 진실일걸? 90% 허구에 10% 진실이야. 너무 위험해서 내가 수정해뒀거든. 너 역시 내가 쓴 책 안 읽어봤구나. 오즈는 별로 안 놀라는 것 같네. 글쎄요. 아마도 탄생할 때부터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아가씨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일 뿐이죠. 어쨌든 노드크라이 일만 끝나면 구작가 선생도 영광스럽게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가서 이렇게 전해줘. 난 여기서 네 눈이 되기 싫어. 너무 위험하다고. 그나저나 경책 선장의 그 아저씨한테 말 좀 전해줄래? 원고류랑 인쇄는 9대1로 나눠서 몇 년 동안 그 아저씨 집에 묻어뒀다고. 너는 돈을 어디다 써? 보물로 숨겨두고 사람들이 날 따라 그걸 찾게 안내하지. 우리는 천상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걸 좋아하거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 보물을 찾으러 와. 유야정토 끝자락에 묻어뒀어. 응, 꼭 갈래. 아가씨? 저기 고작가 선생님, 저 선생님의 소설을 좋아해요. 아가씨의 말씀은 우주의 어둠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해도 만물은 결국 빛의 그림자를 들이오리라라는 뜻입니다. 정말 기뻐. 넌 이미 내 가장 큰 보물을 찾아냈구나. 그럼 이번 일은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난 이제 구작가 선생이랑 누가 제1 저자인지 따져봐야 하거든. 그건 절대 아니지.
나는 구작가 선생이다. 구작가 선생이다. 그 사람이라면 이 문장을 어떻게 썼을까? 상구야, 이거 받아. 이게 뭔데? 뭐야? 이 많은 돈은? 이건 그러니까 맞아. 구작가 선생이 네가 마음에 들어서 네 집필 활동을 지원하고 싶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보다 있잖아. 세상에 나를 그분이라고 상상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더라.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계획을 수정해야겠어. 그 다음엔 실험 장비랑 자재도 확인해야 하고. 참, 오늘 만들 연금 포션이... 여행자님! 페이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네 과제를 도와주러 왔어. 우리가 도와줄 만한 게 있을까? 과제... 알베도님이 말씀하신 마녀회와 관련된 과제 말인가요? 잘 됐네요. 마침 오늘은 전기 실험이 있는 날이거든요. 전기 실험? 그럼 이 실험을 계속해왔다는 거야? 네, 제가 연구하는 다른 주제들이랑 방향성이 일치해서 이 과제 실험을 이어가는데 큰 부담은 없었어요. 다만... 왜 그래? 실험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네, 실험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실패했다는 거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 이 과제 뒤에 숨겨진 원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러게. 그래서 결국 뭘 하는 실험인 건데? 달콤달콤 꽃을 16배 큰 달콤달콤 꽃으로 만드는 포션을 제작하는 실험이에요. 즉, 연금 포션 제4식 식물 확대 제7형을 제작하는 거죠. 참고로 7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이 7번째 실험이기 때문이에요. 16배! 아무튼 알겠어.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건 거대화 포션의 7번째 버전이구나. 거대화 포션의 7번째 버전. 맞아요. 7번째 버전이긴 하지만 배합을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원리나 실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에는 모두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계속 성공하지 못했다며. 네, 그래서 혹시 다른 요소의 개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흐흐, 다른 요소라. 그렇다면 역시... 애초에 우리도 도울 일이 있나 보러 온 거야. 여기 있어요. 근데 아직 2가지 재료가 부족해요. 히히, 그런 건 우리한테 맡겨. 뭔데? 하나는 베이스가 되는 샘물마을의 샘물이고요. 하나는 조금 번거로운 건데 광풍의 핵 조각이에요. 알겠어. 우리 바로 출발하자. 우선 광풍의 핵 조각부터 수집하러 가요.
두 분은 정말 빠르시네요. 평소에 전 이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이제 다음은 샘물마을의 샘물이에요. 샘물마을의 물은 수질이 좋아서 아주 안정적인 재료예요. 이러면 재료는 다 구한 거지? 네, 이제 돌아가요. 재료는 다 구했고 연금속도 저쪽에 있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요. 다만 정확한 기록을 위해 두 분이 제조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도 될까요? 실험할 때 옆에서 누가 지켜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던데 혹시 두 분은... 감사해요. 그럼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죠.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기록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할까요? 포션 제조를 시작하실 건가요? 걱정 마세요.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둘게요. 완성이에요. 완벽한 과정이었어요. 진짜? 네, 포션 변환 과정에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성분을 조금 추출해서 실험해볼게요. 잠시만요. 제조 과정이 완벽해서 그런지 결과물도 완벽해요. 아주 이성적이고도 직감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든 거대화 포션 7번째 버전은? 제 사식식물 확대지 치령의 이전 6개 버전과 똑같아요. 그럼 결국 똑같은 결과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모든 실험은 다 똑같아 보여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끝날 때까진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실험이 의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실험 장소로 갈까요? 거기에 달콤달콤 꽃을 미리 심어뒀어요. 제 사식식물 확대지 치령을 달콤달콤 꽃에 뿌려봐요. 거대화 포션을 부었어. 이러면 되는 거겠지? 네, 이제 됐어요. 달콤달콤 꽃이
연금 포션의 성분을 흡수해 반응을 일으키는 데까진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 그 다음엔 달콤달콤 꽃이 본래 형태를 유지하면서 팽창해요. 그러나 12배에서 14배 정도의 크기가 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죠. 마치 건드려선 안 되는 경계에 닿은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썩고 시들어서 액체로 변해버려요. 거대화 포션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요, 거대화 포션은 수차례의 조정과 정밀한 제어를 통해 작은 관목식물이 커지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잎사귀가 너무 커지지 않게 조절하고 뿌리와 줄기의 직경과 지탱 능력을 강화하고 표면적이 커졌을 때의 일조량과 영양 공급 문제도 전부 계산했죠. 대체 왜 실패한 거야?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서요.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도 그러하다라는 말처럼 연금술이 추구하는 만능물질도 이 세계의 제약을 받아요. 그리고 크기 또한 만물에 새겨진 법칙이죠. 반복적인 실험도 크기의 한계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맞아요. 한계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는 결과죠.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실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한계의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게 이상한 실험이네. 달콤달콤 꽃에 반응이 있어! 잠깐만! 이건 달콤달콤 꽃이 아니잖아! 조심하세요. 이건 구라구라 꽃이에요. 예전에도 실수로 구라구라 꽃한테 흡수된 적이 있지만 이 정도 크기까지 자라진 않았는데 이건 대체... 전에도 이런 적이 있구나. 아니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일단 이 녀석부터 처리하자. 태양이 나를 따른다. 태양의 포효를 들어라. 무성의 바람, 독재, 63080 바람 유닛 흡착력 테스트 야! 야! 자! 드디어 해치웠다. 엄청 커지긴 했지만 그냥 구라구라 꽃이었어. 네, 방금 그 구라구라 꽃 싸우면서 눈대중으로 잰 거지만 확실히 16배 크기는 되는 것 같았어요. 실험 성공이에요. 실험 성공이면 잘 된 일 아니야? 이 실험의 성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법칙의 한계가 어떤 이유로 인해 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변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연금술의 관점에선 경계의 확장은 더 많은 가능성을 불러오겠죠. 그럼 이걸로 한계에 관한 과제는 마무리됐네요. 포션을 만드는 사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구라구라 꽃이 특수한 개체였다거나? 과제 후의 과제네요. 아직 확인해야 할 방향이 많아요. 그러네. 도움 필요하면 나랑 여행자가 꼭 도와줄게. 거대화 포션을 먹으면 나도 16배 큰 페이몬이 될지도 몰라. 그럼 보물사냥단도 한 방에 때려눕힐 수 있어. 그렇진 않아요. 구라구라 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달콤달콤 꽃과 내부 구조가 유사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몬님은 성공한다 해도 16배 큰 식물 페이몬님이 되시는 거죠. 그건 안 돼.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아, 맞다. 나 궁금한 게 있어. 설탕, 넌 왜 계속 달콤달콤 꽃이랑 일몰 열매를 연구하는 거야? 그거야 당연히 일몰 열매도 달콤달콤 꽃에서 추출한 당분도 전부 달콤하니까요. 이렇게 보면
이번 16배 큰 구라구라꽃 실험으로 얻은 게 또 하나 있네요. 왜냐하면 구라구라꽃의 꽃꿀도 달콤달콤 꽃거랑 맛이 비슷하잖아. 맞아요. 나중에 꽃꿀에서 당분을 추출하면 두 분께도 나눠드릴게요. 약속한 거다.